최순실 씨의 속보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박상윤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파장이 될지. 먼저 그동안 최순실 씨 비명을 지르고 오열했던 여러 상황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사람 다쳐요.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받고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반응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시민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검은색 위아래 정장을 입고 오늘 법정에 출석했던 최순실 씨입니다. 당초에는 말이죠. 구형은 25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20년으로 줄어들었네요. 어떤 게 가장 좀 의외의 판결이었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형은 25년이었는데 20년형으로 좀 작게 나온 편입니다. 그러나 네. 당초 예상에 따르면 보통 검찰이 구형이 25년이라 하더라도 그 절반 정도인 12년에서 1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상당수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20년은 뭐 국민의 법관정에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은 이번 선고에서 국민 어떤 입장에서 부분이 봤을 땐. 어떤 네. 부분이 중요하냐면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주목할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관한 얘기만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신동민 회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냐하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도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었으나 의회도 이전 6개월에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역을 오갔다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당초 재판 이후에는 평창올림픽 전념을 위해서 그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 말이죠. 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인데요. 20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5세쯤 됐을 때 만기 출소한다는 건가요? 83세 때 만기 출소한다는 겁니다. 비대비리 선고까지 합치면 85세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최순실 씨가 결심 공판 때는 네. 상당히 좀 억울하다고 막 소리도 내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어땠나요? 그냥 차분하게 변호사하고 인사 나누고 그다음에 조용히 선고 듣고 갔습니다. 아마도 네. 제 생각에는 네. 아마도 예견하지 않았을까. 다만 나중에 고등법원에 항소해가지고 네. 항소심에서 왜냐하면 이재용 전 부회장도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요. 지난해에는 또 최후 변론 중에 휴정을 요청하거나 괴성을 지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더더구나 최순실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몰랐는데 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별 말 없이 조용히 퇴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또 좀 들어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선고 아주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내내 기간 동안에 조용히 있긴 하였으나 최후 뒷부분에 가서 양양서열을 얘기할 때 잠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자기 그래요? 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휴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묵하게 양형사유를 읽어 나갔는데요. 물론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양형사유를 먼저 얘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최순실 씨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네. 안종석 수석에 대한 양형사유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안종석 수석. 예, 그렇게 네. 잠깐 어떤 소요 사태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의 그 최순실 씨의 태도를 보면은 특검 수사 발표 때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고 그리고 네. 그 최후 변론 중에도 아주 큰 소리를 지른 일은 되게 좀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번 선고 때는 조금 더 얌전하지 않았나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심 네. 공판 때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위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선고 공판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다만 오늘 선고 공판에서 제일 쇼크를 받은
바꾼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신동빈 그러게요. 회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씨는 재판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일 거라고 지난해 구형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후 변론에서는 의외에 약간의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평가. 그렇지만 최순실의 마음은 다음 공판에서의 본인의 또 전략과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박상민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슈가 됐던 것이 판결에 최근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판결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실형이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는 새로운 증거를 내든지 아니면 또는 기존의 판결에서의 법리 같은 것을 다퉈가지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아마 전략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여러 가지 1심 선고 과정을 보면은 많은 증거들이 어느 정도 채택이 됐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상당수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많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어요, 변호사님.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힘들어하면서 허리 통증, 호소를 하면서 선고 직전에 퇴장을 했거든요. 그게 혹시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처럼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최 씨가 중죄를 지었으나 옥사에도 마땅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서 재판에 견디는 건 기적에 가깝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심에 의해서 호소하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표출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네. 이것이 오히려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주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 하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오늘 선고된 형량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주목됩니다.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 450일 만에 오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공모했다는 언급이 주로 나왔었는데요. 자, 이게 말이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없이 임기를 예정대로 마쳤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선언을 할 뻔했거든요. 지금 어떨까요? 심정이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임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이 평창올림픽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회선을 했었을 뿐도 한데 네. 이렇게 본인이 수감 상태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착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오늘 1심 선고에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고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공모관계가 상당수 인정된 상태에서는 본인의 재판에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스키퍼 회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창올림픽에서 아마 초청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것과 무관하게 바로 1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선고해버렸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좀 착잡한 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평창 동계올림픽 최순실 씨가 워낙 깊숙이 개입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정황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마스코트는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확정하려고 하다가 IOC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최순실 관련 예산이 이 사건으로 인해 89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 감독이 그래서 개회식이었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일가가 평창올림픽 사후 운영권을 관련해가지고 이권에 뭐 부동산도 네. 매입하고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순실과 딸 정유라 간의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갖고 딸하고 같이 소송이 붙기도 하고요. 또 관련자들도 많이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이 됐지만 그 열악한 환경, 짧은 준비 기간에도 평창이 상당히 호평받으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 있던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네.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대회 운영에서도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평창올림픽의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